자,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몇 번? 몇 쪽에 몇 번? 125쪽에 20번? 책 좀 빌려가거든요. 자, 125쪽에 20번. 두 이선 확률 변수 xy가 가지는 값이 1에서 5까지 자연수이고 px가 이렇게 있대요. 자, 보니까 지금 x, y가 둘 다 1에서 5까지 변수를 가지고요. py는 k가 py는 k가 px는 k에다가 이놈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래. 더하기 10분의 1이고 맞나? 그럼 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px가 1일 때는 뭐 y는 1일 때는 px는 1일 때 이렇게 된다, 맞지? 맞나? 그래서 py가 5일 때는 y가 5일 때 px가 5일 때 물론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이라고 맞나?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x는 4인데요. 자, x의 평균은 4고요. 그럼 y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랬다, 맞지? 그럼 이 y는 자, 얘는 지금 뭐냐면은 내가 모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라고 맞나?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k 곱하기 p y는 k다. 요거에 대한 각 확률 변수에다 확률 한 거 되겠니? 이대는 여기까지. 우리가 그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어? 각 변수에다가 니놈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구한 거였잖아. 맞지? 그 위아래 곱한 거였잖아. 확률 분모표로 봤을 때는. 그럼 얘는 뭐다?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아니 병신아. 1에서 5까지. 그 다음에 k 곱하기 자 p y는 k가 뭐였냐면은 p x는 k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자, 그대로 써준 거다 조건을 맞지? 그럼 얘를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시그마 k는 4에서 5까지 k 곱하기 px는 k 거에다가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아이고 팔이야 시그마 k는 1에서 왜? 자, 잘못 쓴 거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10분의 k다. 되겠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네가 말한 평균이 얼마다? 얘가 아이고 얘가 이러면겠다, 맞지? 각 변수에다가 x의 확률 곱한 거. 그럼 네가 뭐다? 너는 2분의 1에다가 이놈의 평균이 얼마다? 평균이 4였고요. 플러스 자 10분의 1부터 5까지 더하면은 2분의 5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맞지? 우리 수열, 등차 수열 1부터 더한 거. 되겠니? 이렇게 하면은 y의 평균이 나오겠다. 되겠나? 할 수 있겠지? 또 질문? 이 다음에 질문 있나? 정도 넣으면 되겠니? 없어? 몇 번? 99쪽에 20번? 자, 99쪽에 20번 다 같이 한번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같으면은 한 개 동전을 4번 던지고요. 눈의 수가 다르면 문제가 좀 기네. 자, 99쪽에 20번입니다. 쭉쭉쭉쭉쭉. 자, 99쪽에 20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의 수가 같으면은 한 개 동전을 4번 던지고 다르면은 2번. 자, 무슨 말이냐? 일단 내가 동전을 던지면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지면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맞지? 근데 그 중에 같은 건 뭐야? 1, 1, 2, 3, 3, 4, 4, 5, 6, 6개라고. 즉, 나는 36분의 6의 확률로 두 놈이 같을 거고요. 즉, 6분의 1의 확률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같을 거고요. 6분의 5의 확률로 서로 다른 눈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다르겠다. 그때 같으면 동전을 4번 던지고 다르면 동전을 2번 던진대요. 자, 6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4번 던질 거고 너는 동전을 2번 던진대. 되겠나? 이렇게 있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랑 뒷면의 횟수랑 같을 때 4번 던졌을 확률. 자, 그러면은 이때 내가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할게. nh랑 nt랑 같을 때 맞지? 그때 내가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확률을. 되겠니? 여기까지 해야 되나?
문제에서 얘기한 거 앞면이 나온 횟수랑 뒷면 횟수랑 나온 횟수가 같을 때 그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 그럼 너는 총 조건부 확률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되겠니? 여기까지. 자, 이런 얘기가 되겠다. 되겠나? 자, 그럼 보자.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같다는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면이 1번,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이다. 요거밖에 없겠지. 되겠나? 자, 앞면이 2번 나온대요. 그럼 너는 6분의 자, 얘의 확률은 알파는 일단 6분의 1로 시작을 해서요. 맞지? 우리 그러면은 총 앞면 2번, 뒷면 2배를 나열한다 생각하면 총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전체 4개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 2개를 뽑는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같은 거 2개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예요. 되겠나? 아니면 예를 뭐 4팩, 2팩, 2팩을 써도 상관은 없다. 4개 중에 2개 같아요. 어쨌든 하고 너는 각각 2분의 1의 4제곱이 될 거고 얘가 알파고 그 다음 베타는 똑같이 6분의 5의 확률로 일단 2번 던질 건데요. 얘는 앞, 뒤, 뒤앞 2가지가 있을 거라고 순서는. 되겠나? 그 다음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무슨 말이냐? 일단 내가 앞면 2번, 뒷면 2번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들 배열할 거 아니야. 배열하는 게 4콤비네이션일 거고 각각 2분의 1 확률일 거 아니야, 맞지? 네가 만약에 난 배열을 HTTH로 배열했어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무조건 확률은 배열이 어떻든 간에 확률은 2분의 1의 4제곱으로 일정하니까 그 확률에다가 배열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HTTH 2개에다가 2분의 1 제곱. 그래서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어디 갔노? 알파. 이러면 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되겠나? 또 질문? 닌 질문 없나 소연아? 이미 남하고 다른 쌤은 다 했다 맞지? 소연이처럼 굳이 이 원장 말이 너무 어려서 질문을 못 하겠다 하면 다른 쌤한테 질문 된다 하겠지. 섭섭하게 생각 조금만 할 테니까. 이 새끼야. 닌 진짜 굳이 내 설명이 최악이냐? 최악이야 학원에서? 고맙다. 너네는 외웠는데 공감하는 거야 지금.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기분은 나쁘지만 왜 안 돼 이거. 왜 안 될까? 자, 오늘 확통진도를 끝낼 거다. 2단은 남았는데 뒷부분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쉽다. 그래서 그 옛날 이제 뭐 문이과가 없긴 한데 그래도 문과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여기야. 왜? 뇌를 비우면 되거든. 숫자만 잘 집어넣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확통을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다 얘는.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만 잘 때려 넣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 파트는 교과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그냥 그런 걸로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그냥 외우란 얘기지.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크게 막 이걸 막 100%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애초에 이해가 불가능한 파트도 있으니까 가볍게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은 확률분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 확률분포에는 뭐가 2가지 있었나 봤더니 자, 정동아 뭐랑 있었어? 모르겠어? 연속 나온 거 뭐였어? 뭐 있었노?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고 맞지? 근데 얘는 뭐였어? 확률 변수다 맞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변수가 있었고 뭐야 글씨 왜 이래? 대충 알아봐라. 되겠나?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 또 뭐랑 엮여 있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진다? 확률 이건 알잖아. 정도가 뭐야? 확률 그래 객관식으로 줄게. 밀도야 질량이야? 미친 새끼야 좀. 왜 그래? 술 먹었어? 확률 얘다만 뭐야? 질량 함수다 맞지? 되겠니? 연속 확률 변수가 확률 밀도 함수 헷갈리지 마. 되겠니? 얼마나 뭉쳐있는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따르고 한 개 개수로 나눈다 했고 맞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쭉 이어져 있고 얼만큼 뭉쳐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가지고 적분값을 가지고 확률을 예측했다고. 되겠네 여기까지? 기억나지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배울 건데 자 확률 질량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너는 이항 분포가 있다. 얘라 얘.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요놈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적어놓자.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얘기를 할 거다. 지금 우리가 따로따로 셀 수 있는 것들, 이선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끼어져 있는 뭐 시간이나 키나 이런 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수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오늘 배울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를 배울 거다. 어렵지 않다 맞지? 자, 다 적었니? 오늘 이항 분포는 먼저 배울 건데 이항 분포는 우리가 이선 확률 변수를 했단 말이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확률을 얘기할 때 n 같은 번 독립시행 배울 때 n번을 독립시행하는 확률을 뭐라 그랬냐면은 요런 거 했었다고. 내가 만약에 0번부터 n번까지 반복을 할 때 이러면 독립시행은 n 컨비네이션 k 곱하기 만약에 네가 k번 등장할 거는 p의 k에 1-p의 n-k 이거 기억나지 맞지? 맞나? 우리가 네가 k번 나올 확률은 n번 중에 k번을 고를 거고요. 네가 등장하는 거 나이란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p의 k제곱 p가 내가 원하는 게 k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얘를 우리가 보통 Q라고 하는데 Q가 n-K만큼 나온다. 이게 우리가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할 때 내가 원하는 K의 확률이었다고 맞나? 얘가?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적어봐. Px는 K. K일 때. 되겠니? 우린 지금부터 이런 거를 이항 분포라고 부를 거다. 알겠지? 지금부터 이항 분포 B라고 쓸 거다. B에다가 NP라고 쓸 거야. n번 시행할 거예요. P라는 거를.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X가 이항 분포를 따라요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쓴다. 되겠지? 위에 적어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 B가 이 뭐 바이노미알 이 약자인데 B라고 쓴단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써놓으면 네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때 확률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너는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한다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x에다가 그 다음에 p의 x제곱 그 다음에 q의 n-x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단 q는 1-p예요. 되겠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걸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번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다 맞지? 조금은 익숙할 거다. 자 그래서 밑에 개념 체크를 나 마이크 켜놨나? 오 다행히 켜져 있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수업 제일 어려운 문제 막 30분 풀었는데 10분 만에 마이크 꺼져 있더라고. 20분 동안 무음으로 막 쇼하고 있는 그런 거만 찍고 왔는데 개빡치게. 심심하면 유튜브 구경해봐. 되게 병신 같아. 자, 서브 성공률이 70%인 배드민턴 선수가 5번 서브를 하여 성공하는 횟수를 X래. 자, 그럼 얘 같은 게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서브 성공 횟수를 X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몇 번 시행했냐? 몇 번 했냐? 그러면은 5번 했고요. 그때 몇 프로의 확률로? 0.7이라고. 되겠나? 다시 내가 서브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넌 이항 분포를 따르고요. n은 5고요. 그 다음에 p는 0.7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항 분포꼴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 x에 관한 식 그러면은 이때 확률은 x는요. 뭐라 그랬다? 너는 n 컨비네이션 총 5번 중에 x번 나올 거고요. p 0.7의 x제곱 곱하기 0.3에 그 다음 n-x, 5-x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대로 집어넣기만 된다 맞지? 이해만 따라오고 있니? 정동아 이해되나? 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긴 할 거다. 용어만 잘 배우면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치료의 60%인 어느 신약이 개발되면서 7명의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하는데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이래.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치료율이 60%다 맞지? 나는 치료되는 환자의
인간수를 x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역시나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요. 나는 몇 번 시행하나? 독립 시행을 7번 시행할 거고요. 치료율은 인당 0.6의 확률로 치유료가 될 거예요. 되겠나? 60%의 확률이니까. 그럼 이때 6명 이상 완치를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거는 p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맞나?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다? 네가 px가 6일 때나 px가 7일 때를 구하는 거겠다. 되겠나? 그럼 얘는 px가 6일 때 어떻게 된다? 네가 6일 때는 7 컨비네이션 6에다가 그 다음에 0.6의 확률이 6개, 0.4가 1개 더하기 7 컨비네이션 7에다가 0.6이 7개. 되겠나? 그럼 얘는 0.6에 6개로 묶으면은 6제곱 묶어주면은 얘는 7 곱하기 0.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되겠나? 그럼 0.6이 3.8 답은 어이씨 답이 없는데? 뭐 잘못했노? 어? 뭐? 0.6이다 맞지? 0.6이 6제곱 먹을 거야 0.6 되겠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난 틀렸다. 젠장. 자, 이항 분포가 굉장히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항 분포의 평균과 그 다음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이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나와 있다. 자, 우리는 n번의 독립 시행을 같은 확률로 반복할 때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걔를 x는 b의 np라고 나타냈는데 이때 우리가 졸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 분포는 굉장히 강력한 건데 네가 어떤 게 성립하냐? 이런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고요. 되겠나? 즉 얘네 둘만 곱하면 평균이 나온다고. 개쩔지 않나? 그 다음에 vx는 네가 npq가 된다.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루트 npq가 되고. 되겠나? 그럼 확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 되겠나? 되겠지? 거기에 대한 증명은 그냥 한번 읽어봐야 알겠지. 뭐 그게 중요한 건 넘어갈게. 좀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존나 편하겠다 이거? 맞지? 평균 구하고 이런 거. 자, 예를 들어보자. 밑에 문제를 보니까 자, 이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1번 같은 경우엔 b의 x가 16의 4분의 1이래. 되겠나? 자, 원래 우리가 앞에 보자. 원래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냐면 네가 k가 0에서 16까지 k 곱하기 n 컨비네이션 16 컨비네이션 k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1의 k제곱 4분의 3의 16 마이너스 k제곱. 그러니까 요 꼬라지를 16개를 다 더했어야만 한다고. 맞나? 존나 복잡잖아. 맞지? 근데 얘네 우리 뭐다? 한 번에 np 네가 그냥 평균이에요. 한 번에 평균은 4예요. 되겠나? 존나 쉽지? 그럼 니놈의 분산은요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그럼 너는 분산은 3이에요. 되겠나? 표준 편차는 루트 3.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진다. 되겠니?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밑에 2번 보면은 자 이번에는 y로 하자. y가 이항 분포의 720의 6분의 1이래. 되겠나? 그러면은 이 y는 뭐다? 평균은 720 곱하기 6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야? 120인가? 되겠나? 그 다음 vy는 120 곱하기 6분의 5 하면은 100이 되나? 그러면 시그마 x는 10이 될 거예요. 시그마 y는 10이 될 거예요. 되겠나? 굉장히 쉽다 맞지? 왜 내가 문과들이 좋아한다는지 알겠지? 공식만 탁 때려 넣으면 바로 나온다.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공식에 넣어버리자고. 되겠나? 자, 이렇게 되겠다고. 그래서 자, 발화율이 90%인 씨앗을 100개 심었을 때 발화되는 씨앗 세 개수를 황금배수 x라고 하죠. 자, 일단 우린 요 굉장히 중요한 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씨앗이 발화된다. 뭐야? 씨발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우리는 씨를 발화시켜 보자고. 그러면은 발화율이 0.98 얘는 그럼 이항 분포가 될 거고요.
그러면 n이 100이고 발을 0.9 이렇게 되겠다고. 되겠나? 지금 0.9의 C바라 확률이 되겠다. 되겠니? 그러면 내가 구하는 평균은 얘를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러면 EX는 네가 NP 100 곱하기 0.9 9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 그러면은 90에다가 0.1만 곱하면 될 거야. 맞나? Q는 1-P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0.1이고요. 그럼 네가 9가 될 거고요. 그럼 시그마 X는 3이 될 거야. 되겠나? 루트 NPQ 됩니까? 그 다음에 근데 X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가? 맞지? 우리 지난 시간에 분산 배울 때 VX가 뭐였냐면은 네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얘기했다고. 기억나지?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VX는 분산은 9였고요. 그럼 네가 제곱의 평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모르겠지만은 평균의 제곱 8100이에요. 되겠나? 그럼 넌 뭐다? 8109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거 그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굉장히 간단한 녀석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한 개의 주사를 n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4래요. 뭔 말이야? 한 개의 주사를 n번 반복한대. 그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럼 얘는 이제 이항분포를 네가 만들 수 있니? 물어보는 것 같다.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 x가 있어요.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맞나? n번 던진대. n번 시행할 거고요. 그때 확률이 매번 시행이 얼마인가 봤더니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x라고 하고 홀수는 나온다. 맞지?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거는 전체 절반 2분의 1이겠네.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겠나? 맞지?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한 번 던질 때 그럼 2분의 1 확률일 거예요. 나는 이 식거리를 n번 반복한다는 거고요. 그때 표준 편차가 4래. 그럼 너는 NPQ가 루트를 씌운 게 4니까 4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n은 얼마다? n은 16 곱하기 4. n은 자연수니까 n은 그럼 8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다 맞지? 너무나 간단하다 맞지? 그 중학생 문제 같지? 자,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대요. 자, 2번 역시나 너도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이 6이래. NP가 6이고요. 표준 편차. 그럼 분산은 4란 얘기. NPQ는 4가 될 거예요. 맞나? 이렇게 나눠주면 4 곱하기 6분의 1은요. 네가 Q가 될 거라고. 되겠나? Q가 얼마다? Q는 3분의 2고요. 그러면은 P는 자동적으로 3분의 1이고 NP가 6이래. N은 18이 될 거예요. 되겠나? 쉽지? 계산만 쭉쭉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너무나 쉽다. 개꿀이지. 자, 그 다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얘기할 때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해서 1의 눈이 한 번 나오고 2의 눈이 한 번 나오고 이렇진 않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그 시행수를 촐라하게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그 확률에 맞게 근사에 가겠지. 맞나? 1의 눈은 6분의 1 가까이 가고 2의 눈은 6분의 1로 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가 할 때마다 우리가 숫자가 작을 때는 한 번, 두 번 틀린 거는 졸라 크게 작용하지만은 숫자가 커질 때는 한 번, 두 번 정도 틀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우리가 졸라게 시행을 많이 하면은 네가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이 점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다. 그래서 밑에 식 같은 경우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무시해야겠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면 된다. 학교에서 내신 수업 시간 때 엄청나게 강조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그러고 그 전까지는 큰 수의 법칙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뭔지는 알고 넘어가자고. 되겠나? 큰 수의 법칙의 핵심은 일단 일정 횟수를 반복했을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일반적으로 다르지만은 시행을 점점 많이 해. 막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하면은 점점 너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주사를 던졌을 때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나오는 거에 점점점 가까워진다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큰 수의 법칙이다. 자, 다음 정규분포가 나온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지. 우린 크게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를 나눠가지고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함수를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함수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항분포를 배웠었고, 지금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함수의 대표적인 예로 정규분포를 가져올 거다. 되겠니? 대표적인 예시야. 그래서 정규분포는 식을 보자. 자,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얘기했잖아. 확통은 문과도 배우는 학문이다. 근데 지금 뭐야? 이가 있다, 맞지? 자연상수 이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배우지 말라는 거죠, 맞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는 거다. 다만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대건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하다. 여기다가 이 시그마가 보면은 지수의 밑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시그마가 커질 때마다 어떻게 되냐를 보고 표준 편차가 커질 때 어떻게 되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평균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니?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뭐 그때그때 유도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너는 자 우리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그래프로 나타낸다 했잖아, 맞지? 굳이 연속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가 fx는 y는 루트 나도 이거 안 외우고 있거든.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시그마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뭐 학교 쌤이 겁나 특이한 분이라서 이걸 외우라고 할 수도 있다. 정말 간혹 가다가 너네 학교 특이한 쌤들 많잖아, 맞지? 그럼 외워 알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만약에 학교 쌤 외우라 그런다. 그러면은 심심할 때 외워. 뭐 특징만 좀 보자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맞나? 여기다가 x에다가 m 더하기 알파, m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 지금 변수가 x지 여기는. 나머지는 다 상수다. 평균, 표준 편차, 상수. 되겠나? 그래서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얘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한다. 얘가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정규분포 우리 이제 x라고 표현할 거야. x를 n이라고 표현할 거다. 아까 우리 이항분포는 b였다, 맞지? 얘는 노멀 분포, 정규분포 n이고요. 그래서 너는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낼 거다. 되겠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어놓으면 너는 정규분포구나. 아까 b를 적어놓으면 이항분포구나. n을 적어놓으면 정규분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평균이 이동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 맞지? 그대로 움직일 거고. 그다음 표준 편차의 작용이 뭐냐면은 자 일단 여기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 맞지? 맞나? 근데 이런 것도 알 필요 없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하게 퍼져있다고 본다고, 맞나? 근데 표준 편차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떤 그래프가 돼? 표준 편차 0이다. 그럼 퍼져있는 게 아예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표준 편차 0이면 가까운 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점점점 벌어질 거라고. 맞나? 그럼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은 네가 표준 편차가 작다면은 이렇게 더 멀리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얘를 시그마 1이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면 반대로 표준 편차가 커진다면은 네가 뭐 이렇게 있겠지. 펼쳐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시그마 2가 시그마보다 크다면. 되겠나? 다시 우리 표준 편차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고 뭐였냐면은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건 전부 다 평균에 몰려 있다는 거잖아. 그럼 표준 편차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가장 작은 표준 편차가 0일 때 직선일 거라고, 맞나? 이렇게. 그러면 표준 편차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얘가 점점 벌어지겠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중심에 더 몰려 있고요. 표준 편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퍼져 있을 거예요. 되겠나?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읽어봐야겠지? 읽어봐. 우리 뭐 이해에 관한 건 알고 있을 거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n으로 적는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평균액에서 대칭이고 되겠나?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적분함 넓이가 당연히 1이겠다, 맞지? 넓이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바뀌어.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생긴 게
평균이 이동되면 얘는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왔다 갔다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 갈 거고 평균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갈 거라고. 이해되나? 그래서 시그마를 건들지 않고 m만 건든다. 평균만 바꾸면 모양 그대로 분포는 그대로 이어질 거고 위치만 조금씩 바뀔 거다. 그 다음에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축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다. 아까 얘기했잖아, 맞지? 시그마가 0일 때 몰릴 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퍼져요 라고 보면 되겠다. 되겠니? 얘들아 이해되나? 자 이렇게 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구할 때는 적분을 한다고 했다고, 맞나? 근데 빌어먹을 이걸 적분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이과라면은 뭐 좀 해볼 법도 한데, 맞지? 근데 우리 문과 애들은 이걸 엄두도 못 낸다고. 이가 뭔지도 몰라서. 그럼 적분하라고 시키지 않을 거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거다. 되겠니? 표준화. 위에 표준화 적어놔. 이렇게 진짜 정규분포. 정규분포. 표준화. 왜? 식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짓거리냐면 이게 평균은 0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로 맞추는 작업을 할 거다. 되겠니? 평균을 m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추는 작업을 하겠다고. 되겠나? 자, 무슨 말이냐면은 x가 지금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야 뭐 어떤 적당한 평균과 적당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겠지만 얘를 적당한 식으로 바꿀 거라고. 얘를 x를 우리 보통 z라고 얘기하는데 되겠나? z 평균을 만들 거고요. 그럼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 1의 제곱으로 만드는 요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할 거다. 미안하다. 잠깐 잘못 썼다. x는 이제 우리가 z를 오랜만이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쓰자. 되겠니? 우리가 뭐다? x를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녀석짓거리라는 걸 표준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포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적분할 수 있냐? 일단 이렇게 되면 뭔가 좀 규칙적이 된다, 맞지? 그럼 내가 페이지 책 172쪽을 보면은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게 있다, 맞지? 그래서 저기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은 요놈을 미리 적분해봤다, 우리는. 자, 이런 표준 정규분포를 적분해놨다고.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그래서 얘는 요 넓이를 적분을 해놔가지고 적분해서 요 넓이 P의 X, Z지 이제. Z가 0에서 A까지의 확률이 얼마인지 적어놨다고.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3까지 다 나왔잖아, 맞지?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야, 앞에 보자. 문제가 만약에 나는 그러면은 요 놈을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 K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마이너스 K까지나 확률은 똑같을 거라고, 맞나? 그럼 내가 마이너스 K에서 0까지 구하자 그러면 0에서 K까지 구하면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다고. 야, 나는 0에서도 말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자고. 되겠나? 그럼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0 출발 알렸다고. 0에서 베타까지 구한 다음에 0에서 알파까지를 빼버리면 될 거라고. 되겠나?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럼 난 이번에 알파 베타가 왼쪽 오른쪽에 막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해보자고. 이 넓이를 구하자. 되겠나? 이때 확률을 구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마이너스 알파까지 구한 다음에 같은 거 0에서 베타까지 구해서 더해주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녀석들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만 탁 준 거다. 되겠니? 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다른 형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고. 자, n이 0에서 1까지
개념 체크다. 138쪽 개념 체크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P의 Z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래. 되겠나? 그럼 얘는 뭘 구하면 똑같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자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인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럼 난 뭐다? 따로 나누면 사실 뭐 좀 이번엔 처음이니까 적어줄게. 0까지 더하기 0에서 Z가 2까지 되겠나? 그럼 뒤에 같은 경우는 요 표 아니잖아. 맞지? 0에서 Z가 2까지 하면은 뒤에 표가 있을 거고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뭐랑 같다? 너는 P에 어차피 네가 좌우 대칭이니까 0Z1 더하기 P 0Z2 굉장히 쉽다. 맞지? 어렵지 않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Z가 2.58보다 큰 거래. 자,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 자, 이번엔 네가 이렇게 해서 2.58이 아니라 2점 있다고 하자고. 얘를 구하지. 끝까지. 맞지? PZ가 2.58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자,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은 전체를 다 적분한 건 1이라고 맞나? 맞지? 그러면 내가 요 왼쪽과 오른쪽은 딱 0.5씩 나뉠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은 0.5에서 이걸 뺀 걸 거 아니야. 되겠니? 나는 그러면은 0.5에서 빼기. 왜? 요 이후로는 다 더한 게 0.5가 될 거니까 0.5에서 요 부분 빼면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얘니까. P의 Z가 0에서 Z가 2.58 요놈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되겠나? 뭐 그래프를 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잖아. 내가 뭐 0.58을 찾고 싶다, 2.58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표가 뭐 이렇게 쭉 있으면은 2.5 찾고 그 다음에 0.08 쭉쭉 하면 요 값이 0에서 2.58까지 되겠나? 표 보는 거 어렵지 않지 맞지? 우리 상용로그 표도 배웠으니까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표준화가 나왔다. 자 우리 뭐라 그랬냐면은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지 멋대로라고. 그래서 확률을 적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욱이나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으면 평균도 멋대로고 표준 편차도 멋대로면 얘들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나? 근데 내가 얘들을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일치시켜 놓으면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 안에서 니들의 확률이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비교도 가능하고 확률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를 하는데 이 표준화가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맞춰주는 과정이었다고. 즉 없어졌네. 다음 페이지 있겠지 뭐. 즉 업보이지를. 자, 그 표준화를 할 건데 그럼 표준화가 뭐냐? 우리는 정규분포는 지 멋대로 막 식이 굉장히 복잡기 때문에 표준화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정규분포 0, m, 시그마 제곱이라면 우리는 얘를 z로 이렇게 만들게 표준화하고 있잖아. 맞나? 되겠지? 표준화를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그러면은 우리는 자 네가 이렇게 있는 거를 어디로 갖고 와야 돼? 0으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되겠니? 그러면은 뭐다 x축으로 m만큼 옮길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x에다가 m만큼 빼버리자. 모든 변수 m만큼 빼면 m이 이제 평균으로 딱 잡힐 거 아니야. 맞지? 맞나? 그 다음에 이놈의 표준 편차. 네가 얘는 m 플러스 시그마겠지. 얘를 1로 맞추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m 뺐잖아. 맞지? 나누기 시그마를 해주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뭐다? 네가 표준화가 된 z라고 볼 수 있다고. 되겠니? 맞지? 이해가 안 되잖아? 이 식만 외우면 된다 그냥. 여기 있지? 요 식에 자 네모난 별표 쳐놔라. 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표준화 끝이라고. 얘가 표준화의 핵심이다. 자, 한 번 더 개념 설명만 해보면은 우리는 평균을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이 m이고 m 플러스 시그마 얘가 있다면은 빼기 m 하면은 m이 0으로 잡히겠지. 그럼 이제 얘가 0이 된다고 맞나? 자, x 빼기 m까지만 하면은 얘가 이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시그마가 되겠지. x축으로 m만큼 옮긴 거니까 맞지? 마이너스 m만큼 옮긴 거니까. 그럼 이제 뭐다? 시그마를 1로 맞춰야 되잖아. 맞지? 그럼 요 시그마 좌표를 1로 맞추려면 나머지 시그마 하면은
1로 잡히겠다, 표준 편차가. 이렇게 하면은 Z가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으로 잡히게 표준화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되겠나? 그럼 우리가 어떤 X에 대해 이제 이 식구랑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뭐 P, 야, X인데 네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라고 할 때 네가 만약에 A에서 X까지 B 얘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얘를 표준화 해버린다고. 양변을 표준화하면 너는 P의 A-M 전부 다 표준화가 돼. Z. 그 다음 네가 시그마 B-M 이렇게 하면은 Z에 관한 확률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되겠니? 어렵지 않다 맞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식 구하고 답 구하는 건 계산은 굉장히 쉽다고. 보자고. 보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래.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정규분포를 이렇게 옆에다 줄 거야. 그래서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외웠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겠지. 막 선생님이 숫자 좀 더 쉽게 바꿔준다고 바꿨는데 그거 놓치고 계산하면 조지는 거니까. 자, 일단 보자고. x는요. 네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65에 그 다음에 4의 제곱 표준 편차가 4인 이런 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때 나는 p의 x가 67이래요. 그럼 얘는 p에 자 바로 바꾼다. z는요. 되겠나? 이번만식 적어줄게. 그럼 너는 x에다가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를 나눌 거예요. 그럼 네가 p의 z가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네. 즉 0.5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되겠나? 그럼 네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다 했잖아. 표준 정규분포표는. 얘가 지금 0.5가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러면 전부를 구한다고. 맞나?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네가 0 오른편에 있는 녀석의 확률은 0.5 되겠나? 그럼 내가 0.5 더하기 그럼 얘는 식이 0.5 더하기 x가 0에서 0.5까지 0에서 0.5까지 0.191로 그럼 답은 0.691호가 되겠다. 어렵지 않다 맞지? 두 번째 px가 이번에는 61에서 x가 71이래요. 자, 얘를 바로 해볼게. 그러면 네가 p의 z로 바꿔버리면 평균 빼면은 61 빼기 60 마이너스 4다. 넌 마이너스 1에서 z가 자 71이래 6이다. 그러면 너는 4분의 6 2분의 3이 되겠네. 되겠나? 그럼 얘는 뭐다? 왼쪽으로는 0에서 1까지 오른쪽으로는 0에서 2분의 3까지 이해되나? 다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있고요. 내가 마이너스 1까지랑 2분의 3까지 그럼 얘는 0에서 2분의 3까지 넓이는 여기 1.5로 줘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에서 1까지 똑같잖아 맞지? 얘는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1까지 그 두 개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럼 0.7745로 답이 되겠다. 되겠니? 2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의심하는 거야? 답을 확인하고 있네. 뒤질라고 정동아. 아니야? 자 3번 보자. P의 X가 73보다 크거나 같대.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럼 넌 P의 Z로 바꿔주면요. 73 빼기 65하면 8이잖아. 2가 된다. 되겠나? 그럼 이제 바로 해보자.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난 전체 중에 0.5에서 얘 빼면 될 거라고. 대가리 속에서 떠오르니? 무슨 말이야? 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를 보고 싶은데. 맞지? 근데 얘가 말한 여기 0에서 2까지 확률이 누구다?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나는 0.5에서 0.4771을 빼면 0.0228 정도 되겠네. 얘답은 따라오겠나? 정도가 이해되니? 소리 알겠어? 오케이. 정도 되겠나? 안 돼? 되지? 자, 이렇게 될 거다. 자, 한 큐에 끝내버릴게. 끝내고 끊었다가 뒤에 따는 진도 나가고 마무리하자.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키는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했대. 뭔 소리야? 167.5 이하인 맞나? 자, 그럼 내가 키를 x라고 해보자고. 되겠나? 키 x.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얼마? 170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5래. 일단 대가리 수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따른다고 해보자고. 되겠나? 뒤에만 해석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키가 167.5 이하인 나는 그러면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어떤 거? x가 167.5 이하인
학생이다. 되겠나? 되겠지? 그럼 넌 뭐다? 좀 전에 배운 녀석으로 너는 표준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167.5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되겠나? 그럼 얘는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2.5 나누면은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되겠나? 자, 그럼 얘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다. 잘 안 되면 일단 표준 정규분포표를 그려서 해보자고.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 0.5가 여기 있잖아.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래. 축축축축. 맞나? 근데 문제에서 0에서 0.5까지가 1915래. 그럼 얘는 0에서 마이너스 0.5까지도 역시나 0.1915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얘 확률은요. 0.5에서 뺀 거니까 0.5 빼기 0.1915 하면은 아이 계산이 잘 되나 내가 한 번에 0.3085 맞니? 맞지? 그럼 전체 얼마? 30.85%다. 되겠니? 이렇게 하면 될 건 어렵지 않다 맞지? 500명 그냥 괜히 준 거다 맞지? 대략 몇 명이냐 그러면 500 곱하기 저거 누르면 하면 되겠지? 0.3085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 나오겠다. 자, 다음. 자, 별표 쳐놔라. 이런 것들 너네가 보면 뭐지? 이거 뭘 구하라는 거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왜? 너네는 책을 안 보는 문해력이 바닥인 이과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내가 아는 정보가 뭐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보자고. 자, 어느 회사에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입사시험을 치렀는데 5,000명의 성적이 평균 630점 표준 편제 취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럼 일단 성적을 내가 X라고 해보자고. 성적을 X라면 대가리 수는 모르겠지만은 너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630에 그 다음에 70에 제곱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맞나? 그러면은 나는 지금 350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 맞지? 맞나? 그럼 5,000분의 350이면은 나는 P에 합격자가 일단 점수 보자. 이렇게 보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모르겠어. 맞나? 얘를 내가 K라고 해볼게. 그럼 나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합격을 할 거예요. 되겠나? 이까지 해되니?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합격할 거 아니야. 그놈이 얼마냐면은 5,000분의 350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왜? 나는 5,000명 중에 350명 안에 들어야 합격을 하니까. 되겠니? 최저 점수. 대가리에서 그려보자고. 왜 우리가 쭉 하다가 5,000분의 350 되면 다 끊을 거 아니야, 맞지? 350 등에. 맞나? 그럼 걔까지의 점수가 최저 점수가 될 거라고. 그럼 나 이 최저 점수는 5,000분의 350, 350 등의 점수가 최저 점수가 되는 거잖아. 되겠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공 하나 빼버리고 넌 보니까 1000분의 70, 100분의 7이 되겠다. 되겠나? 즉 나는 상위 7%의 인간들이 합격을 한다는 거잖아. 상위 7%. 자, 상위 7%. 네가 0.07이가 얘가 0.53, 43이 돼. 맞지? 왜? 우리 오른쪽은 전부 다 0.5라고 했으니까 네가 0.07 이상이 되는 건데 얘가 K가 될 거라고. 점수가. 근데 그럼 K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1.5가 되네. 되겠나? 0.43이 되네. 1.5가 될 거라고. 되겠네, 여기까지? 그럼 나 이제 K를 구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미안하다. 얘는, 그럼 Z 값이다, 지금. Z 값. Z 값. 맞지? X가 아니고. 왜? 내가 지금 요 표를 갖다 썼다는 거는, 좀 헷갈리게 해버렸네. 자, 다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수를 M이라고 할게. 되겠나? 최저 점수를.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P의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고 싶어요. 되겠나? 되겠지? 난 아까 얘기했던 건 최저 점수를 M이라고 M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게 M이 있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0.07이고요. 네가 0.543이 되는 걸 구하고 싶은데 지금 얘를 가지고 구하기 어렵다 맞지? 근데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를 따르는 K 값이 1.5였다고 맞나? 그럼 얘를 표준화시켜서 K로 만들면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니?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P의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0.07의 확률을 가져요. 맞나? 그렇기 때문에 난 뭐다? 요놈의 점수를 미안하다. M 하면 또 평균이잖아. 에이씨.
네모라고 하자. 헷갈릴 일 없게. 얘가 네모. 되겠니? 처음부터 다시 해줄까 그냥? 그게 낫겠다 맞자. 자 문자가 3화띠 아니 해가지고 다시 해보자. 자, 좀 혼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고 싶고요. 그럼 나는 대표적인 변수로 차라리 x라고 해보자.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P의 점수가요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합격할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은 5,000명 중에 350명까지 합격이면은 최고점부터 쭈르륵 해갖고 350번째 인원이 되는 게 그때가 최저 점수겠다 맞나? 즉 5,000명 중에 350 즉 얘가 아까 보니까 7%였나? 0.07의 확률이 돼야 맞지? 위에서부터 쭉 가는데 0.07까지 왔을 때 즉 그래프로 보면은 m이고 그래서 네가 여기 적당한 x까지 왔을 때 0.07%. 이 안에 들어야 네가 합격한다는 거잖아. 여기 최저점이 되는 거라고. x.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얘는 잘 모르겠지만은 표준 정규분포 안에서는 네가 0.07이 되는 점이 얘가 0.43이 돼서요. 네가 1.5일 때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1.5일 때 네가 이 확률을 만족시킨다고 맞나? 그럼 뭐다? 나는 x를 표준화했을 때 x 빼기 평균 나는 여기 70을 했을 때 네가 얼마다? 1.5가 될 거예요. 되겠니? 되겠지? 아까 문자를 좀 헷갈리게 써가지고 헷갈렸던 건데 사실 문제 푸는 데가 어렵지 않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정규화를 표준화를 이용해서 k 값을 x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되겠나? 그럼 넌 뭐다? 요 점수 이상은 x 점수 이상은 돼야지. 그럼 계산해보면 x 빼기 630은 그러면은 아이씨 하기 싫은데 7 곱하기 15 105 그래서 넌 뭐다? 735점 이상이 돼야 맞지?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735점이 350등을 할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야 네가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되겠니? 되겠나? 자, 자 유형 하나만 더 하면은 이 단어는 끝이니까 맞지? 딱 2페이지 남았다. 자, 어이구. 자, 우리 이거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항분포도 굉장히 강력하고 정규분포도 굉장히 강력한 거였다 맞지?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항분포 역시 우리가 계속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큰 우세 법칙을 떠올리면은 우리 정규분포라는 게 사실 자연현상 대부분이 정규분포를 따라 되겠나? 대부분 평균에 가까운 걸 나타낸다고. 일단 뭐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인구의 평균 키 그럼 평균이 제일 키를 보자. 그러면 평균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되겠니? 뭘 하든 간에 또 뭐 있노? 갑자기 기억이 아무도 안 난다. 어쨌든 뭔가 시행을 계속 주사를 계속 던진다고 해도 평균이 계속 가깝게 나올 거고 주사에는 얘는 별로인 것 같고 어쨌든 모든 자연현상은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정규분포 안에 수렴한다고. 상식적으로 평균에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런 정규분을 따른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우세 법칙을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점점점 네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설명이 어렵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이항분포의 횟수가 졸라게 많아지면 너 역시 정규분포표에 가까워진다고. 되겠나? 이항분포의 시행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넌 점점 더 표준 정규분포표에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혼용해서 쓸 수 있었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되겠나? 자 여기 있던 걸 주자. NP가 5고 MQ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굳이 크게 따지진 않는데 N이 충분히 크면 NP랑 NQ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얘는 정규분포로 갖다 써야 된다고. 오랜만에 했더니 예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 많았는데 자연현상 또 뭐 있을까? 뭐 있어 그런 게 있어. 자 앞에 보자. 그럼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요 NP일 때 만약에 NP가 뭐 이거를 보통 외우라고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알고는 있자 우리는 알겠지? 간혹 가다가 이거 물어보는 시험도 있었으니까 NP가 5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X는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럼 평균은 이항 분포였으니까 NP고 너는 NPQ 이렇게 된다.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졸라 큰 적당히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은 이항 분포도 정규 분포로 따라가서 정규 분포표를 이용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 자 밑에서 한번 보자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네가 400에 0.1이에요. 되겠나? 이때 보면 NP는 얼마다? NP는 80인가? 그 다음에 NQ는 뭐야 미쳤나봐. 맞네. NQ는 어쨌든 5보단 크다 맞지? 확실히 32쯤 되는 것 같은데 되겠니? 320인가? 320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5보단 크잖아 맞지? 그럼 난 얘를 뭐로 할 수 있다? 너는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바뀔 수 있어요. 뭐다? NP, NPQ 하면은 64 8의 제곱이 되겠네. 되겠나? 너는 평균이 80이고요. 표준 편차가 8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사적으로 따른다고 얘기하긴 한데 근사적으로 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겠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이산확률 변수 이항 분포도 잘 하면은 정규 분포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오우 쉴 때가 된 것 같다. 자, 이거만 하고 끝났다 갈 거니까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450회 던진대. 그럼 너는 지금 시행을 450번 했고요. 그때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죠. 그 확률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니까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이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얘는 뭐다? 너는 이항 분포를 따라요. 450에 3분의 1. 근데 얘는 n이 충분히 크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너는 곱하면 뭐 150이고 곱하면 또 100이 넘으니까 5보다 확실히 클 거니까 너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NP, NPQ 150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쭉쭉 100이네. 즉 넌 10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고요. 평균, 분산. 그럼 얘는 이제 P 140에 X에 175래요. 되겠나? 얘는 정규 분포기로 바꿀 수 근사하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고요. 표준화를 시키면은 140 빼기 150 마이너스 10 나누기 10 175 빼기 50 25 나누기 10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 0에서 2.5까지 더하면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 0에서 2.5 두 개 더하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겠다. 되겠니? 왼쪽 오른쪽 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자, 너무 뒤네. 10분 쉬었다가 오늘 뒤에 최대한 해보자. 하다가 뒤질 것 같으면 멈출게. 아마 양도 별로 없거든. 뒤에 보면은 장수로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 시험 보이나 요만큼.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확률을 끝내도록 하자.